선생님, 근데 네. 그 하이든이 교향곡의 파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교향곡을 제가 들으면서 교향곡이 뭔가요? 교향곡이요. 일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이고요. 웅장하게. 웅장하게 우리가 이제 관현악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중에서 여러 개의 악장이 있으면 이건 대체적으로 교향곡입니다. 여러 개의 악장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그러면 아 이건 교향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악장이 뭐죠? 악장은 한 곡이 하나로만 안 끝나고 여러 개의 곡들을 모아서 하나의 곡이 되는 걸 그 한 곡 한 곡을 이게 한 곡에 속해 있으면 이걸 악장이라고 얘기하죠. 영국으로 따지면 뭐 1막 1장 이런 게 모여서 맞습니다. 햄릿 떼듯이 그런 거. 맞습니다. 1막, 2막, 3막 이런 것처럼 음악에서는 1악장, 2악장, 3악장 이걸 다 들어야 한 곡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교향곡은 언뜻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니 네.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관현악이니까 네. 웅장할 테고 첫 번째. 일단 웅장하죠. 그리고 여러 곡들이 합쳐지니까 대서사시 같은 느낌. 맞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교향곡 하면 무조건 여러 개의 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곡에 얼마나 걸리는 시간? 보통 한 악장에 한 10분 정도 갈 때도 있고요. 한 악장이에요? 한 악장에. 그래서 다 합치면 30분, 40분 넘어갈 때도 있지만 네. 아직 하이든 시대 때는 이제 막 교향곡이 나오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4개 악장 다 들어도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에 끝나는 곡도 많습니다. 또 요즘 가요가 보통 한 4분 전후인데 네네. 40분이면 네.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앨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앨범에 우리가 여러 곡이 들어있지만 어느 정도 다른 곡들이 다 이렇게 좀 연결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의 앨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앨범 이러면 네. 여러 개의 악장, 대중음악에선 여러 곡이 하나의 앨범으로 묶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유를 너무 잘하세요. 선생님, 그 교향곡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교가 혹시 그런 말 이렇게 뭐?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 향을 교류한다 뭐 이런 거예요. 합치다, 교. 그리고 어떤 향유하다라는 거. 향연할 때. 그렇죠. 향유하다. 화음을 네. 교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포니 하면 여러 개의 악장, 교향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일단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더 빨리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곡을 네, 한번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봄날이 느껴져요. 굉장히 이렇게 따사로운 곳에서 산책을 하는 기분이고요. 맞습니다. 밑에 반주가 계속 일정하게 똑딱 시계 소리 같다고 해서 이 교향곡의 별명은 시계 교향곡입니다. 그래요? 네, 시계 교향곡이에요. 아주 일정하게 시계처럼 반주를 해서 시계 교향곡인데요. 네.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들은 아이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시계,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다 해서 군대 행진곡도, 군대 교향곡도 있고요. 현악사중주에는 개구리 소리를 낸다고 해서 개구리 현악사중주도 있고요. 재미있는 곡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든은요. 그럼 그분의 작품은 대부분이 교향곡인가요? 교향곡도 많지만 사실 저는 현악사중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저희 사중주도 굉장히 많이 써서 이분을 사실 사중주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여러 분야의 아버지예요. 자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많았던 분은 바흐입니다. 바흐는요, 자식이 20명이 있었어요. 20개 장르. 아니, 실제 자식이? 실제로 자식이 실제 20명이 자식이. 있었던 분이에요. 20명.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네. 이 하이든은 교향곡이나 사중주를 제대로 여러 개를 쓰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장르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면 5만 편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네. 바흐의 네. 그 자식 20명에 네. 또 뭔가 그 말 못할 비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밀이 20개가 있죠. 네.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은 아니 지금 너무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음악 한번 들어보죠. 네. 이게 현악사중주의 곡이거든요. 네, 이제 바이올린 나옵니다. 꾀꼬리 같아요. 종달새라는 곡이에요. 종달새요? 꾀꼬리 좋아요. 종달새라는 곡이에요. 진짜 새소리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앞부분 때문에 종달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정말 새소리 같잖아요. 저 이거 제주도 숲속에서 연주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방송을 하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막 숲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곡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뻘쭘하게 숲속을 걸어가면서 생각나는 곡이 이 곡이라 걸어가면서 이걸 해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새들이 막 지저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로 새소리구나. 이건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새들도 그렇게 느끼는구나라고 그때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느낀 게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와와 이제 비교하게 된다. 네. 같은 바이올린이지만 최대한 이제 저음, 지선을 그러네요. 했고 종달새는 최대한 그 높은 음으로 새소리를 나타내는. 근데 저도 지금 고음과 저음을 그렇게 나눠서 들으니까 저도 참 신기하네요. 지선상의 아리아는 저음, 종달새는 아주 고음. 근데 그게 이제 지가 솔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올린은 이게 줄은 몇 개고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줄이 4줄입니다. 4줄. 4줄이고 이제 높은 데서부터 낮은 쪽으로 가면 미, 라, 레, 솔이에요. 지금 요건 이 선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미. 가장 높은 줄에서 그것도 아주 꼭대기에서 예쁘게 연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선을 우리가 개방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지만 여기서 이제 막 줄을 눌러서 더 높은 음을 내는 거죠. 정말 높은 음이라 이 종달새 소리가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연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통 틀립니다. 아주 민망해지는 종달새죠. 다음번에 선생님이 이제 바이올린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종달새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렵다고요. 꼭 거기서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종달새. 현악 사중주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또 다른 곡이 있을까요? 한번 또 들어보죠. 네네.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곡이죠. 아마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찬송가 멜로디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실제로 찬송가에서 이 멜로디를 차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요, 실제로 하이든이 가사를 붙여서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찬양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현악사중주는 바로 이 악장에 이 멜로디가, 그런 멜로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황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죠.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왜 모르지?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독일 국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일 국가로 이 멜로디 듣습니다. 이게 독일 국가예요? 이거 독일 국가예요. 그럼 찬송가이자 독일 국가? 네. 저는 딱 저게 생각나는 게 우리 애국가가 원래는 일제강점기에는 그리고 한말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올드랭사인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가라고 그래서 애국적인 가사에 이제 외국 악곡을 붙여 부르는 게 유행이었는데 일제강점기가 안익태 선생님이 코리아 판타지 맞습니다. 그것도 교향곡이죠. 한국 환상곡은요 그게 교향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커다란 한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은 교향심이라. 그거를 차용해서 중간을 따와서 국가로 된 거죠. 그게 애국가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르는 바람에 하이든이 독일 사람인 줄 알게 착각하게 만들었죠. 하이든이 제가 조금씩 좀 팬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이든. 혹시 다음 곡도? 다음 곡 듣기 전에 이 하이든은요 그 당시에도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거의 아이돌처럼 지금 오늘날 B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든이요? 전 유럽에서 열광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들 파파 하이든이 자기네 나라에 오는 것만 기대를 했던 아주 당대의 대스타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재밌는 곡을 많이 썼고 또 하나 들어볼까요? 너무 재밌는 곡을 많이 썼고 또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악기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놀라운 건요 지금 바이올린 2대로만 연주하지만 이거 교향곡이에요. 오케스트라가 무려 5악장을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악기 2대만 연주하는 곡이에요. 쭉 여러 명 앉아있으면 이 앞에 2명만 쫙 연주를 하는 곡이고 이 곡의 제목은 고별교향곡입니다.
안녕, 잘 있어. 고별 교향곡. 근데 그렇게 슬프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슬프게 들리진 않는데요. 네. 사실 이 곡을 맨 처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네. 연주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안 나오잖아요. 악기를 싸서 나가버려요. 걸어가고 바이올린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나가고 2명만 마지막에 연주하고 인사하고 나가는 곡이에요. 고별 교향곡. 이분은 작곡가가 아니라 연출가네요. 그렇죠. 퍼포먼스 엄청나신데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걸 그냥 재밌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지방 연주회를 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계속 주최하는 귀족이 연주 너무 재밌다고 내일도 하죠. 모레도 연주해주세요. 계속 이러고 몇 달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연주 단원들이 가족 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이든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기다려봐, 내가 내일 발표하는 곡은 재밌는 곡이야 라고 하고 이 고별 교향곡을 연주한 겁니다.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연주자들이 나가버리니까 그때 안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내줍니다. 그래요? 네? 메시지도 있네요. 메시지가 있죠. 그만 잡아라 이거네. 그렇죠. 원래 그 당시 교향곡은 보통 4개의 악장이지만 한 악장을 더 붙인 거예요. 뭐가 더 있나 보다 라고 했더니 점점 악기가 줄어들다가 2개만 남는 곡이죠. 이런 혁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하이든. 제가 왜 하이든을 몰랐을까요? 사실 동시대에 모차르트가 살았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하이든보다는 모차르트의 이름을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모차르트가 김연하면 하이든은 아사다마오. 아사다마오. 아니, 아사다마오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 다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김연아하고 동시대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는 사실 하이든이 더 유명했어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모차르트를 열광하면서 하이든을 저만큼 보낸 거죠. 네. 그 당시에는 하이든이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오래 살았고 더 오랫동안 유명했습니다. 꼭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유명해진 분들 있잖아요.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 같은 사람. 네. 그다음에 에펠도 네. 에펠탑 만들 때 그렇게 세상 욕을 다 드시고 그랬다고. 안쓰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모차르트를 생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신동 때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차르트 죽고 나서도 하이든이 18년을 더 살아요. 모차르트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모차르트가 짧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근데 하이든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모차르트를 그리워하면서 또 계속해서 또 히트곡을 만들어냈죠. 하이든이 모차르트를 그리워했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이 하이든 정도 사람만이 모차르트의 후기 음악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차르트의 후기 음악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좀 잘 나가던 사람 같은데 곡을 너무 어렵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이든만큼은 알아본 거죠. 모차르트 무시하지 마라. 근데 모차르트가 너무 빨리 죽고 너무 가난하게 죽고 이러니까 제일 안쓰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하이든이었죠. 저는 이 순간부로 하이든을 저의 음악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서로 존경했을지 모르나 이 사람들이 라이벌로 만들었을 텐데 네. 근데 그 라이벌을 추모하고 라이벌을 존경하고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하이든은 인성도 됐네요. 인격적으로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하이든? 한 번은요, 모차르트의 연주회였어요. 네. 연주회 끝나고 나서 파티장에서 작곡가는 없고 네. 사람들끼리 욕을 하고 있었대요. 야, 오늘 이번 모차르트고 난 그냥 그런데 네. 막 이런 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파티장에 하이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작곡가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당신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위대한 작곡가는 모차르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도 더 많으시잖아요, 하이든. 24살 위에요. 이 노장께서 그 젊은 모차르트를 그렇게 축켜 세워주시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너무 아쉬워하셨죠. 저 지금 완전 심장이 멎을 뻔한 게 이황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이황 선생님이 하이든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아니고 저기 이제 음악 초년생이 하이든의 음악 이론을 비판한 것 같은 편지를 보내거든요. 네네. 그럼 보통 하이든 입장에서 뭐야 무시하거나 매장시킬 수도 있는데 네. 친절하게 높임말로 다시 답장을 해줘요. 네. 그렇게 7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게 4단 7정이고 네. 이황과 기대승의 그 4단 7정 결과 이황이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네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이희도 이황 선생님보다 한참 어린데 네. 말씀을 한 번을 안 낮추셨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황 선생님의 학문도 존경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존경해서 네. 제가 존경하는 역사인물 1위를 그 이황 선생님을 꼽는 편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음악계의 이황이 하이든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런 것 같네요. 이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대의 정말 최고의 작곡가였기 때문에 하이든도 네. 두 사람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은 쟤뿐이야. 관포지교네. 뭐 이런 생각. 배가와 종자기. 뭐. 네네. 저는 지금 하이든이 제일 좋아요. 음악가 중에. 아까는 바로였거든요. 네. 지금 하이든으로 바뀌었는데. 한 10분 만에. 네. 두렵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지만 하이든은 77세까지 살았습니다. 당대 예술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 산 측에 속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에 이분은 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스타일을 계속 끝없이 바꿨을 뿐 앞에 것들이 절대 수준이 낮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은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다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하이든의 팬으로서 발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이든은 마지막까지 쇠퇴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막 하이든이야, 유명해, 최고인데 이제 막 젊은 아이가 막 치고 올라와, 천재래. 좀 불편하죠. 네. 근데 오히려 칭송을 하고 그가 죽은 뒤에 18년간이나 추모하고. 네. 하이든님의 숨결을 더 들을 수 있나요? 네, 제가 곡을 더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하이든님의 숨결을 더 들을 수 있나요? 네, 제가 곡을 더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노래다, 노래. 맞아요. 이게 노래죠. 노래. 마지막으로 어려운 곡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거대한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악가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그 뒤에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거대한 곡이에요. 보통 교회나 성당에서 정말 좀 기념해야 될 날이 있으면 이런 걸 한 1시간 동안 연주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E.T. 아닌가요? E.T.? E.T. 네, E.T. 이탈리아의 바티칸에 있는 식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벽화에 하나님과 그 아담의, 여기서 또 E.T.가 또 모티브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가서도 E.T. 얘기하시는 분은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세상을 천장에 벽화로 그렸다면 네. 여기는 하이든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세상을 노래와 음악으로 맞습니다. 표현을 했군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 예. 곡의 제목이 천지창조인데 예. 이 음악의 장르가 예. 오라토리오라는 겁니다. 오라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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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토리오는 뭐죠? 오라토리오는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하는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보통 오페라가 그렇잖아요. 오페라에서도 합창단, 가수들, 오케스트라 다 있고 내용이 있는 걸 하지만 오페라는 연기를 하죠. 오라토리오는 연기를 안 해요. 이걸 그냥 서서 부르는 겁니다. 주로 종교곡을 해요. 성경의 내용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장르가 오라토리오인데요. 예. 오라토리오가 나중에 발전돼서 오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페라가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배우들 값도 많이 들고 의상비, 세트 이런 걸 좀 간소화시켜서 이런 걸 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오라토리오가 발전합니다. 그래요? 주로 교회에서 이걸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은 오라토리오를 여러 개 썼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어려운 음악이긴 해요. 다 듣기도 힘들지만 또 이렇게 딱히 기억나기 쉬운 대중적인 멜로디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장엄함을 감상하기 위해서 보통 1시간 정도 되는 음악을 이러고 듣고 있는 거죠. 사람들도. 근데 아까 여자분이 부르는 부분은 네. 그 뭐 이렇게 천지창조 중에서도 약간 뭐 그런 중간에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그 지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레시타티브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에서 이 레시타티브라는 말은 이제 곡과 곡 사이에 중간에 그냥 말하듯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브릿지처럼. 그 레시타티브 부분이 끝나면 또 노래가 제대로 된 노래가 나오든 아니면 합창이 나오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1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네. 클래식의 오페라가 좀 더 대중적 장르로 발전한 게 그럼 뮤지컬인 건가요? 그렇죠. 확실히 그 오페라의 대중적인 버전이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노래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으로 흘러가지만 뮤지컬은 우리가 중간에 대사가 있는 걸 많이 보잖아요. 연극하듯이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다가. 그런데 오페라도요. 가벼운 오페라들은 그러기도 해요. 중간에 연극하듯이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점점 대중화가 돼서 완전히 뮤지컬로 가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뮤지컬도 이제 복잡화해 가면 노래로만 되어 있는 뮤지컬도 있어요. 레미제라블 같은 뮤지컬은 중간에 대사가 없는 거예요. 다 노래로 합니다. 영화 보신 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대사로 얘기하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어요. 전부 다 노래로 해요. 오히려 그 뮤지컬은 또 무거워져서 오페라처럼 오는 거고, 오페라는 점점 가벼워져서 또 뮤지컬처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원류는 오페라네요. 그렇죠. 오페라가 대중화되면 뮤지컬이고, 오페라가 또 이런 종교적으로 가면 오라토리오. 그렇죠. 제가 왜 그 학부 때 그 연극을 배웠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그 연극하는 학생들이 가장 그 연극의 기원으로 보는 게 네. 고대 그리스에서 극장에서 그 디오니소스 신 축제 비슷한 걸 하는데 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신을 그 경배하는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하는데 뒤에 코러스가 있죠. 네, 코러스 있고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오페라의 그 원리처럼 맞습니다. 건가요? 아주 꼭대기로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마당놀이처럼 연극하다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래로만도 해보자라고 해서 점점 돼서 이제 오페라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나중에 전부 다 노래로 하다가 어떤 부분은 대사로 하니까 야, 이거 다 노래로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된 오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중들은 좀 어려운 거예요. 좀 대중화된 오페라는 중간에 아직도 더 옛날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변형돼서 뮤지컬이 탄생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게 태어나서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오페라 안 봤고요. 네. 특히 오페라를 보시는 분들은 첫 오페라를 재미없는 오페라를 보시잖아요. 네. 2번 다시 안 봅니다. 2번 다시 안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 좀 보기 좋은 오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꼭 추천을 받으셔서 이 초보가 좀 보기 쉬운 오페라가 뭐예요? 라고 얘기해서 그런 오페라를 먼저 감상하시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항상 추천하는 오페라가 하나 있어요. 지옥의 오르페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지옥의 오르페. 이 오페라는 아마 누가 보셔도 이게 오페라였어 라고 할 정도로 재밌고 가볍고 코믹해요. 그래요? 옛날에 그 오르페우스라는 신화가 있잖아요. 네. 그 부인이 지옥으로 끌려갔는데 이 악기 연주를 하는 남편이 가서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옥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막 오다가 한번 돌아봐가지고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뭐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전설의 고향도 보면. 그렇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지옥의 오르페라는 오페라는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습니다. 보시면 음악도 너무 좋고 중간중간에 이건 말로 할 정도로 가벼운 오페라기도 하고요. 정말 배꼽 잡습니다. 너무 코믹해서. 그냥 언어를 몰라도 이해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외국 오페라기 때문에 요즘엔 자막으로 보고 뭐 영상으로 보고 그렇게 많이들 먼저 접하시죠. 지옥의 오르페. 지옥의 오르페.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 모시고 워낙 선생님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말씀을 재밌게 하시지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시잖아요. 왜 바이올린을 처음 하시게 됐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뭘 나눠주셨어요, 저한테. 학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통신문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그게 이제 쭉 아이들 앞에 책상에 왔는데 저한테만 안 온 거예요. 뭐 종이가 모자랐나 봐요.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답니다. 뭘 못 받았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학교에 가서 얘가 뭘 못 받아서 엄청 울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봤더니 견학부 신청서더래요, 그게. 견학부 신청서. 학교에서 바이올린 배운 아이들 신청하는 거더래요. 전 몰랐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얘가 바이올린을 정말 하고 싶어 했나 보다라고 오해를 생각을 하시고 그날로 학교에서 악기를 하나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아, 역사가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네요. 그때 만약에 현악부 신청서를 받으셨으면 네. 바이올린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전 하기 싫다고 했을 수도 있죠. 그게 아마 육상부 신청서였으면 전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반바지 입고 만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훌륭한 작곡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차르트도 있고. 아, 이제 모차르트예요. 네, 모차르트 딱 얼굴 보이는데. 아마데우스 제 영화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모차르트고 살짝 뒤를 봤더니 조윤범, 이거 선생님이구나. 차이코프스키? 차이콥스키도 있고요. 정말 훌륭한. 이 백조의 호수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베토벤도 있어요. 앞선 분들도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 네.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베토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럼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지금 못했단 말이죠.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또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니 뭐 국사로 굳이 비유하자면 이순신, 세종대왕, 정조대왕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음악 작곡가를 얘기하니까 저도 좀 가슴이 뭉클합니다. 음악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클래식 음악이든 대중음악이든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좀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항상 우리 곁에는 음악이 있고요. 네. 또 내용을 미리 알고 들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어떤 스포일러 이런 것이 아니라 음악은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걸 저도 몸소 평생 동안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전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뜻깊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꼭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